8종성법과 7종성법입니다. 8종성법은 중세국어, 7종성법은 근대국어에서 사용된 표기법입니다. 시험에 나온 건 주로 8종성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성법을 이해할 때는 당시에 종성에서 표기될 수 있는 자음들이 몇 가지였고, 그리고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또 어떠했는지 표기와 발음 간의 관계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현대국어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국어와 중세, 근대국어에 대해서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종성법을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종성에서 표기될 수 있는 자음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7가지로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절 끝소리 규칙 혹은 음절말 평파음화라는 규칙으로 인해서 종성에서는 7가지 자음만 소리 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가지만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기를 할 때는 이러한 밭이나 꽃 이게 다 가능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발음할 때는 티읕은 디귿으로 나오고 치읓도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7가지밖에 발음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중세국어에서는 어떠한 자음들이 종성에서 표기될 수 있었냐, 이걸 보면 중세국어에서는 8종성법에 따라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8종성법에 따라서 종성에는 8가지의 자음이 표기될 수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예디응입니다. 얘는 이렇게 8가지가 중세국어에 표기될 수 있는 자음들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중세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는 건 표음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8개의 종성으로 표기가 됐다는 건 실제로 8개의 자음이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예디응 이렇게 8가지가 실제로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현대와 중세 중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들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현대국어에는 이응이고 중세국어에는 예디응입니다. 그래서 예디응이 이응으로 현대국어와 다르다. 근데 이거는 형태상의 차이점이지 소리나는 이제 음가는 같았습니다. 예디응이나 이응이나 같은 소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시옷입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이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종성에서 시옷이 발음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못으로 표기된 단어가 있으면 얘는 현대국어라면 시옷이 대표음으로 돼서 디귿으로 발음을 할 겁니다. 근데 중세국어에 이렇게 표기된 단어가 있다면 종성 시옷을 그대로 시옷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종성에서 시옷이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시옷이 종성에서 소리 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시옷이 종성에서 나는 소리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와 다른 점으로 종성에서 시옷이 발음될 수 있었다는 게 8종성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근대국어는 7종성법입니다. 이 7종성법에 따라서 종성에서 표기될 수 있는 자음은 7가지였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가지 자음이 종성에서 표기될 수 있었고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도 7가지였는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가지가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세국어에서는 표기랑 발음이 완전히 같은 놈들이 이렇게 표기되는 대로 그대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근대국어 같은 경우에 또 다릅니다. 표기와 발음 간의 관계가 완전히 같지가 않습니다. 자, 차이점을 찾아보면 표기에는 이렇게 시옷이 있고 여기 디귿이 없죠. 근데 발음에는 디귿이 있고 시옷이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7종성법에 따른
표기에서 시옷으로 표기되는 건 디귿으로 발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못을 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근대국어에서는 표기할 때 이렇게 시옷이 종성에서 표기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발음하면 얘는 이렇게 디귿으로 발음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세랑 한번 비교해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중세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종성에 있는 시옷의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쓰겠지만 대표음이 되어서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얘는 근대고, 그리고 얘는 중세고, 얘는 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근대와 현대가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듣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서 앞에 있는 듣만 생각을 해보면 얘는 현대국어에서 발음이 그대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듣다라는 말이 중세국어로 간다면, 만약에 이 듣다의 뜻이 중세로 간다면 표기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 발음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근대로 간다면 표기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은 디귿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대에는 디귿으로 소리 나는 애들도 시옷으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상의 시옷을 이제 디귿으로 발음했고 실제로 발음을 디귿으로 하더라도 시옷으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특이하게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되었지만 시옷으로 표기하였다. 자,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일종성법의 대표음인데 그냥 참고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읒이 종성에 올 때 대표음이 시옷이라고 나와 있죠. 현대국어라면 지읒의 대표음은 디귿입니다. 근데 중세는 달랐다는 거죠. 시옷이. 그래서 맞고라는 녀석을 실제로 이렇게 표기했다라는 겁니다. 현대국어에서 히읗의 대표음도 디귿인데 중세에는 대표음이 시옷이었다는 거. 여기 시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음이 시옷이라는 거. 그냥 확인하고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8종성법과 7종성법을 바탕으로 기본 형태의 밑줄친 부분의 표기를 추론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연못에 못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8종성법에 따라 표기를 한다면 중세국어에서는 시옷도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었고 그대로 표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중세국어에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음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근대국어에서는 7종성법에 따라서 종성의 표기 중에 시옷이 존재했었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중세와 다른 차이점은 발음을 시옷으로 하지 않고 디귿으로 했다는 거죠. 중세에서는 그대로 시옷으로 종성에서 발음할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닫다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 중세국어에서는 디귿이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었고 그대로 표음지였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근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종성에서 디귿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디귿이 아니라 시옷으로 표기가 됐다는 거 앞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발음을 생각해보면 중세국어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발음이 되었고 근대국어에서는 표기는 시옷으로 하지만 발음은 디귿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내용을 판단해보자. 보기에 보면 기억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종성으로는 초성을 다시 쓴다. 이는 종성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얘를 어려운 말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성은 부가 다시입니다. 다시 용이 사용한다. 초성을. 종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에 있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 여기서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죠. 8글자로 종성에 쓰이는데 충분하다. 얘는 8종성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파일 종송법에 따라서 이 녀석의 발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지를 보면 보기에 의하면 중세국어의 엿은 엿으로 모두 표기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세국어는 파일 종송법에 따라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종송에서 지읒이나 치읓, 반치음은 일반적으로 발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보기의 내용에서는 파일 종송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대국어 비교할 때 한계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시옷이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1번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되었을 것이다. 여기 8가지 중에 피읍은 들어가지 않죠. 대표음이 비읍으로 발음되었다,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8가지 소리 중에 시옷이 있기 때문에 시옷은 그대로 발음됐다고 볼 수 있고, 여기 치읓 같은 경우에는 8가지에 포함되지가 않죠. 대표음으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치읓의 대표음은 시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 땅끝에서 당연히 이음은 발음될 수 있고 티읕은 발음될 수 없습니다. 근데 티읕의 대표음은 디귿이겠죠, 시옷이 아니라.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가를 보면 종송에서 디귿과 시옷은 다르게 발음되었다. 자, 이거 앞에서 팔종송법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디귿의 설명을 보니까 어여삐, 여기 어여삐가 나와 있죠. 어여삐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디귿으로 발음되었군. 둘째 음절의 종성은 여기 시옷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세에는 팔종성법에 따라서 시옷이 발음되었던 거죠. 그래서 디귿으로 발음되었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